그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매수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인정될 수 있는 뭔 상황 하나만 탁 바뀌면.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남빌딩을 사는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제 상담 오신 분이 최근에 3년 동안의 폭등기, 강남빌딩 뿐만 아니라 자산의 폭등 시기를 잘 활용한 선배나 후배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를 활용을 못했다, 아쉽다, 내 인생을 살면서 그런 기회가 또 올까,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등기 전에 사야 된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이런 얘기도 조금 있었단 말이에요. 3, 4년 전에 살 수 있었으면 제일 좋았겠죠? 맞을까요, 그 말이? 부동산을 사서 강남에 건물을 사서 바로 오르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겠죠. 그쵸? 2년 뒤에 오르면 기분 나쁜가요? 아니요. 5년 뒤는요? 2년 만에 올랐어야 되는데 기분이 매우 불쾌해. 빨리 오르면 더 좋지 않나요? 5년보다는 빨리 오르면 좋죠. 10년 뒤에 오르면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한 3년 동안 2배 반, 3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강남빌딩 가격, 모든 것들이 올랐죠. 그 직전에 사는 게 제일 좋았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밖에 안 올까요? 그리고 꼭 사자마자 올라야지만 득이 되는 걸까요? 그게 물론 제일 기분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 사는 게 좋을까를 따지게 됩니다. 네, 언제 사는 게 좋을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연도를 4개를 얘기할 테니까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4년이죠? 21년, 20년, 15년, 12년. 12년. 네. 왜죠? 점점 오르다가 이때 팍 올랐어요. 그럼 이때가 좋아요? 이때가 좋아요? 2000년대에 살 수 있었으면 2000년대 사는 게 더 좋았겠죠?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자마자 오르는 게 제일 좋다고. 근데 왜 12년 선택했습니까? 그때 제일 싸니까. 네. 그럼 사자마자 바로 오르는 게 제일 좋나요? 제일 빨리 사는 게 제일 좋나요? 빨리 사는 거. 네. 자명한 사실이죠. 근데 지금 또 건물에 거품이 많이 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살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지 갖고 있는 분들은 얘기 안 합니다. 네. 맞네. 네. 이 시각 차이가 없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안 산 분들은 모든 게 거품이고 갖고 있는 분들은 정당한 가격입니다. 왜 샀어요? 맞다고 생각하니까. 왜 안 샀어요? 거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시각 차이가 좁혀지는 날은 하루에 거래가 1000건씩 일어나겠죠. 10,000건씩.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내릴 생각 없고 여기서 올릴 생각 없으면요. 그럼 좁혀지지 않는. 좁혀지지 않죠? 근데 누군가는 그래도 인정을 하니까 거래가 되는 거죠. 자, 아까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사서 바로 올라가는 게 원래는 제일 좋다고 했지만 제일 싸게 사는 걸 더 좋다고 했어요. 둘의 대답이 배치돼 버렸죠. 그렇다면 지금 사는 게 좋아요? 내년에 사는 게 좋아요? 거품이 꺼지면 그때 사고 싶다. 자, 2020년도부터 내지는 2010년도부터 거품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러면 거품 아니라고 생각할 때 거래가 와장창 일어났어야겠네요. 지난 3년간 거래가 더 많았습니다. 지난 3년간 거품이 없다고 생각해서 거래가 많이 된 걸까요? 아니죠. 올라가니까 샀습니다. 네. 근데 그때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다 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 와서 거품이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올라가기 직전에 내지는 제일 쌀 때 사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사야 되냐가 아니라요. 역으로 질문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2년 갖고 있다 팔 거냐? 5년 갖고 있다 팔 거냐? 10년 갖고 있다 팔 거냐? 물론 아무리 그래도 쌀 때 사는 게 좋지. 맞아요. 그 타이밍 알 수 있습니까? 신도 모릅니다. 언제 사는 게 맞아요? 여기요. 10년도. 2008년도, 2008년도요. 2001년, 2001년도요. 빠른 시점이 가장 싸게 사는 거였지 기다려서 싸게 샀다는 분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적어도 강남에서. 물론 최근에 엉뚱한 위치에 있는 건물들이 호가를 낮추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사고 싶으세요? 그건 안 사고 싶잖아요. 네, 제가 말하는 거 괜찮은 건물, 위치가 좋은 건물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을 갖고 있을 거냐? 1년 갖고 있을 거냐? 3년 갖고 있을 거냐? 5년 갖고 있을 거냐? 1년을 갖고 있다면요, 진짜 시점을 기다려야 되겠죠. 3년, 5년, 10년 갖고 있나?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사는 게 중요해요. 몇 년을 보유할 거냐라는 질문에 답을 한 다음에 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직전에 내지는 제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몇 년을 갖고 있을 거냐. 그럼 몇 년을 갖고 있으려면 지속적으로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할 자리가 어딘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위치는 지금이든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사고 싶다로 프레임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건데, 내가 싸게 사고 싶다고만 생각을 하면 날짜를 자꾸 따지게 되는 거죠. 거품이 꺼진다? 그 갖고 있는 사람들 생각은 다른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시점이 올 거다? 오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시점이 오면 건물은 못 삽니다. 왜? 겁나서요. 올라갈 때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거지 내려갈 때는 거래가 없습니다. 강남 건물이 이렇게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그 금액들 정도의 비율로 떨어진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좋은 상황이 되는 걸 거예요. 이거 너무 잘 됐는데 사람들이 지금 패닉에 휩싸여서 막 괜찮은 위치도 막 싸게 내놓는다. 그러면 저는 막 여러 곳을 선점하겠죠. 네. 근데 보통 사람은 그때 그거 못 합니다. 왜? 정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더 겁나서 더 못 합니다. 그거는. 네. 근데 강남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매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강남과 같은 요건을 갖춘 곳은 없어요. 일단 직장, 주거, 교통, 문화, 대기업들, 그리고 핫플레이스 이런 것들. 네, 이걸 다 갖춘 곳은 강남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5개, 6가지 조건 대입해 보세요. 그 중에 한두 가지 무조건 빠집니다. 많으면 3, 4가지.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이게 다 갖춰져 있는데 여기가 잘못됐다? 우리나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건물을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운명과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되기 전에는 여기 잘못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자리는 내가 살 수 있으면 빨리 사는 게 맞는 거지 기다리는 건 그거는 글쎄요. 네, 살 기회가 올까요? 과연? 쉽게 매번 올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얘기 한번 해드렸지만 한 번 더 얘기해 드린다면 좋은 위치의 것들도 사람의 생로병사에 따라서 매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로병사에 의해서 한번 거래가 됐으면 그거는 그 새로 산 사람의 생로병사에 또 걸려있죠. 네, 2번, 3번 그게 계속 거래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지 기회를 기다린다? 상담 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랑 통화하셔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올해 말에 건물 가격 떨어질 것 같아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매수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인정될 수 있는 뭔 상황 하나만 탁 바뀌면 여기서는 이미 물 건너 가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올해 금리가 3번 낮춰진다고 하잖아요. 왕창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서 경기가 좀 살거나 여건이 좀 대출 이자가 줄어들어서 건물에서의 월세가 이자 내고도 플러스가 되는 상황에 도래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 갭이 더 커지겠죠. 기회는 찾아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기회인 거지 모두에게 동일하게 오지 않습니다. 몇 년 보유할지를 생각하라고 하셨을 때 딱 생각난 게 작년 연말에 상담 오신 분이 이제 아버지한테 강남 건물을 이제 증여받아서 부동산에서 매도하라고 연락이 와서 제시하는 금액이 맞는지 이제 상담 오셨던 분인데 40년 전에 아버지께서 건물을 이제 몇십억에 샀는데 지금 부동산에서 한 400억 정도 부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몇 년 보유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위치에 몇 년을 보유하느냐. 그러니까 몇 년을 보유하느냐 생각을 하면 위치를 오래 갖고 가고 싶은 위치를 선택하게 되겠죠. 네, 그렇죠. 이 2가지가 합쳐지면 재테크가 그냥 되는 겁니다. 소장님도 위치가 좋지만 비싼 건 A급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좋은 금액, 합리적인 금액에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자, 저도 지금도 건물을 사려고 계속 매물을 봅니다. 한 번도 기다려본 적은 없어요. 안 알아보고. 계속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래 시세 파악을 하고 건물마다 상황을 알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말이 아니라 지금도 괜찮으면 바로 합니다. 네, 그런 시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정말 죄송하지만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상황의 변화가 훨씬 더 민감합니다. 건물 거래에 있어서. 경제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이미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편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거의가 이제 건강에 좌지우지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계속 알아보고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면서 시점이 됐다 하면 하나하나 그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거지.
기다려서 그때 전체적으로 다운되면 그 중에 하나 살 거야. 이게 안 됩니다. 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강남 빌딩을 사는 시점이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년을 보유할 거냐를 먼저 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위치를 보는 눈이 어느 정도는 기준이 생깁니다. 네, 이거를 반드시 알고 건물에 대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로 돈을 번다? 물론 맞아요. 재테크를 한다, 자산을 불린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얘 자체가 정말 가치 있고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얘가 정말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지, 얼마가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위치가 안 좋은데 얼마 남는다니까 한 거는 이건 거의 실패가 됩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 건물의 본질, 위치요. 그 다음 구조요. 그 다음 인테리어요. 이 세 가지 말고 뭐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되겠죠. 제가 말한 입지 8법칙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오래 갖고 있을 거니까 이 정도 위치는 됐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했는데 누가 굳이 팔라고 했어? 그러니까 얼마 금액을 책정해줬어? 누가 그걸 보고 야 건물 사면 몇십억을 번대.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돼. 이건 안 맞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